손님. 아버지 환갑이니까 가족끼리 한 번쯤은 제대로 된 여행 가보자. 그렇게 마음을 모아 형제끼리 갯돈을 만들고 항공권을 알아보고 단톡방이 북적이는 그런 시기. 숙소는 어디가 좋을지, 렌터카가 나을지 패키지가 나을지. 며느리는 조용히 링크를 공유하고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좋아요만 누릅니다. 공항에선 단체 사진도 찍고 우리도 이런 날이 있네 하며 부모님 손을 꼭 잡았던 그날. 그런데요, 그 여행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난 지금 가족 단톡방은 한동안 조용했고 형제들은 모임을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말없이 김을 굽다 눈시울을 훔치셨습니다. 그때는 웃으려고 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냐. 60세 이후 가족여행. 분명히 마음으로는 효도고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오히려 관계에 금이 가고 서로를 다시 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여름 이기준 씨는 아버지 환갑을 맞아 가족여행을 기획했습니다. 형, 기준 씨, 여동생, 그리고 부모님까지 총 6명. 형수와 매형은 처음엔 말을 아끼다 결국 끌려가듯 참여했고 기준 씨 아내는 여행 계획표를 밤마다 만들며 고생했습니다. 출국 전까지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항공권도 예약했고 숙소도 괜찮아 보였고 단톡방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맛집 링크와 현지 날씨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출발 하루 전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기준아, 엄마는 그냥 니들 다 모이는 것만으로도 좋다. 여행이야 어딘들 못 가겠니? 가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기준 씨는 그 말이 어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말 안에는 어쩌면 나는 기대하지 않겠다는 단념도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트남 다낭으로의 4박 6일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은 비교적 무난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고 숙소에서 본 바다는 멋졌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아침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형이 준비한 일정표에 따라 오전 8시에 숙소를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날 밤 잠을 설쳤고 아버지는 아침 식사 후 커피 한 잔 하고 싶다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간 아무 데도 못 가. 시간 아깝게 왜 이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가방을 챙겼고 아버지는 커피잔을 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일정은 강행군이었습니다. 계단이 많고 햇볕도 강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고 좀 쉬었다 가자고 했지만 형은 엄마만 챙기다간 일정 다 꼬인다며 앞서 걸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기준 씨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근데 엄마는 그냥 숙소에서 너희랑 수박이나 먹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부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형수는 아이 때문에 따로 움직였고 매형은 피곤하다며 일정을 빠졌습니다. 형은 그런 형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같이 왔으면 좀 같이 다니죠. 왜 맨날 빠져? 그 말은 결국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어머니는 조용히 가방 정리를 했습니다. 그날 밤 기준 씨는 주방에서 어머니가 물을 끓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이는 그 모습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엄마 오늘 어땠어? 라고 묻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누구도 생일 얘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사실은 아버지 환갑날이었습니다. 아버지 휴대폰 위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그 쪽지를 보며 기준 씨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별말 없이 쪽지를 접었고 형은 일정을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9시까지 이동해야 하니까 30분 안에 나가죠. 그날 일정은 전통시장 투어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숙소에 남았습니다. 나는 오늘 좀 쉴게. 너희끼리 다녀와.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조용한 단절이라는 것을. 시장에 다녀온 뒤 형수는 어머니를 위해 작은 향수를 사왔고 매형은 맥주를 사들고 돌아와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들이 도착하기엔 너무 늦은 듯했습니다. 아버지는 맥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런 날이 있는 것도 좋은 거지 뭐. 그 말엔 위로와 동시에 다가오지 못하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숙소 베란다에서 기준 씨는 부모님과 단둘이 앉았습니다. 아버지, 환갑 축하드려요. 저희가 좀 더 잘 준비했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니들 바쁜데 이렇게라도 온 게 어디냐. 그 말 역시 됐어라는 단어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멀리 불꽃놀이를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엔 집 앞 공원이라도 괜찮겠다. 수박 썰어서 그늘에 앉아 있으면 그것도 여행이지.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기준 씨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왜 부모님 마음보다 일정이 더 중요했던 걸까? 이제야 알겠습니다. 효도는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딱 그 사람의 속도와 마음에 맞춰주는 것이란 걸. 귀국 후 단톡방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당연히 모두 피곤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형수는 단톡방에서 빠졌고 누나는 가끔 이모티콘 하나만 눌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평범한 말투로 오늘 김장 담갔어요. 된장찌개 했어요. 같은 메시지를 남겼지만 예전처럼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습니다. 형은 여전히 바쁘다며 모임을 피했고 매형은 단체 모임 사진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준 씨는 그 단톡방을 바라보다 어느 날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 여행 중 부모님이 바다를 배경으로 나란히 앉아 계신 사진.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고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어쩐지 뒷모습 같았습니다. 기준 씨는 그 사진을 프린트해 액자에 넣어 부모님 댁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엔 가까운 데라도 셋이 가요. 아무 일정 없이 그냥 엄마 좋아하는 대로. 어머니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기준 씨는
그 여행이 끝난 날부터 진짜 효도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가족여행이 상처로 남는 이유 5가지. 첫 번째, 부모와 자녀의 여행 목적이 다릅니다. 부모는 그냥 천천히 한적하게 걷고 싶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느릿느릿 풍경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마음이 다릅니다. 이왕 비행기 값 썼는데 많이 보고 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한 군데라도 더 봐야지. 그래서 부모는 말없이 따라다니다 지치고 자식은 왜 저렇게 느리냐고 답답해합니다. 서로 맞춰주지 못한 하루가 쌓이면 그 여행은 쉼이 아니라 체력 테스트가 되고 감정도 차곡차곡 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돈 문제는 반드시 갈등을 불러옵니다. 이번엔 큰아들이 다 냈대. 아니, 반반 낸 걸 왜 지가 낸 것처럼 말하지? 부모님 귀에는 다 들립니다. 사위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왜 내 지출이 되어야 하지? 며느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하죠. 이거 다 우리 카드로 결제됐는데. 돈은 침묵으로 흘러가지만 그 침묵은 결국 가족 사이의 벽을 만듭니다. 세 번째, 며느리와 사위는 결국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여행에서 늘 어색한 건 확실히 가족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 인사할 타이밍도 애매하고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 먼저 나서야 분위기가 풀리는 그런 구조. 그러다 한번 며느리가 휴대폰만 보고 웃었을 때 어머니의 속마음이 울컥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와서 가족이랑은 눈도 안 마주치네. 여행은 그런 마음을 키우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머니는 여행이 아니라 수발을 다녀옵니다. 아버지를 위한 여행이라지만 가장 고생하는 사람은 늘 어머니입니다. 아이 간식 챙기고 빨래하고 물 끓이고 형수 대신 밥 차리고 그러면서도 행복한 척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거면 그냥 집에 있을 걸. 웃는 얼굴 속에서 그 진심이 스며나옵니다. 5번째, 여행은 기억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그 여행을 다녀온 이후 어머니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따로 다니더라. 아버지는 큰아들 얼굴을 볼 때마다 섭섭합니다. 그날 나한테는 왜 말도 안 걸었지?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좋았던 관계도 여행 하나로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여행은 효도가 될 수도 있지만 준비 없이 떠나면 불편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나누느냐가 사랑의 깊이를 정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환갑, 칠순, 팔순. 부디 무언가를 해드려야겠다는 부담보다는 그 사람의 속도와 리듬에 맞춰 걷는 효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따뜻하고 오래 남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